우리들 모두 함께 살아온 이 땅. 이 건강한 기운을 켜켜이 품어온 생명이 있다. 소가문 배추는 땅, 하늘, 바다를 모두 안고 김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긴 시간 우리와 함께해온 근본의 찬이자 근본의 맛. 그 뿌리 깊은 우리의 김치를 지켜오기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사람. 배추통김치 명인 윤미월의 손길은 오늘도 자연을 담는다. 송침채로 불렸던 배추통김치의 명인 윤미월은 땅과 바다의 맛을 모두 맛볼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났다. 저는 충청남도에 태어났고요. 충청남도에서 외할머니 집에서 어려서부터 커서 식구들이 이제 다 거기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할머니를 해서 또 진주 할머니 해서나 이제 김치를 접하게 됐고, 또 충청도는 과거에 그 금강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기라든가 새우 같은 게 많이 풍부한 서연을 띠고 있어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이제 할머니한테 여러 가지 김치와 요리와 모든 걸 다 배웠죠. 몸에 새긴 것은 잊히지 않는다. 할머니를 따라 어린 시절부터 손끝과 코끝, 혀끝에 새긴 계절의 맛은 기억의 유산이 됐다. 전통의 제조법을 계승한 윤미월 명인의 배추통김치의 제조 과정은 정성스러운 해산물 다듬기부터 시작된다. 깨끗한 맛을 위해 껍질과 내장을 제거한 낙지는 굵은 소금을 넣어 바락바락 주물러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손질한다. 모든 손질이 끝난 낙지는 잘게 자르는데 자른 낙지는 바로 김치에 넣지 않고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친다. 그것은 소금과 함께 항아리에서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는 것. 소금에 재워두면 삼투압 작용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쫄깃해질 뿐만 아니라 낙지에 있는 잡내까지 제거할 수 있다. 전복 역시 소금을 사용하면 표면의 이끼나 이물질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는데 소금을 살짝 뿌리면 전복 껍질과 살을 분리하기가 더욱 수월해진다. 불순물이 있을 수 있는 전복의 내장은 모두 떼어내고 전복살만을 깨끗하게 씻어 준비하고 전복을 손질할 때는 잘 씹히지 않는 이빨과 눈도 말끔히 제거해준다. 전복은 김치 맛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콜라겐이 수용성으로 변하면서 소화를 돕는다는 점에서 일찍이 전복을 김치에 넣었던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지점이다. 손질을 마친 전복 역시 소금과 함께 항아리에 담아 숙성시켜준다. 윤미월 명인이 배추통김치 재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황석어젓이다. 윤명인은 원래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황석어젓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단계에 걸쳐 세심하게 손질한다. 머리는 자르고 뼈도 발라내고 살만을 갈라 사용하는데 분리한 머리와 뼈를 버리지 않고 따로 모아두는 것은 젓국을 끓이는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젓국은 솥에 황석어젓의 머리와 뼈,
그리고 물을 넣어 끓여서 만드는데 이렇게 우려낸 젓국은 김치에 간을 맞추고 감칠맛을 더하는 천연조미료 역할을 한다. 잘 우러난 젓국은 식힌 후에 배보자기에 걸러낸다. 이처럼 보통 멸치젓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윤미열명인은 숭침채를 담을 때 반드시 황석어 젓갈을 넣어왔다. 김치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배추의 절임. 미리 만들어둔 소금물에 골고루 배추를 적시는데 이파리까지 꼼꼼하게 적셔준다. 절임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배추대마다 켜켜이 소금을 고르게 뿌려줘야 한다. 다음은 물을 손질할 차례인데 윤명인이 계승한 전통의 숭침채가 보편화된 김치와 다른 지점 중 하나가 바로 물을 넣는 방식이다. 보통 포기김치를 담을 때는 물을 잘게 채 썰어 양념소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비해 윤명인은 석박지를 담을 때처럼 물을 큼지막하게 썰어 준비하고 굵은 소금을 뿌려 절여둔다. 윤미열명인의 배추통김치에는 다양한 채소들이 들어간다. 김치에 사용하는 미나리는 이파리를 떼어내고 줄기만을 사용하는데 아삭하고 쌉싸름한 미나리는 배추통김치의 맛과 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파는 흰대 부분만 어슷썰기로 썰어주는데 대파에서 흰 부분만 사용하는 것도 윤명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색감을 살려줄 수 있는 대추는 돌려깎기로 씨를 분리해서 제거해주고 잘게 채 썰어 준비한다. 윤명인이 꼭 얇게 점인 생밤을 넣는 이유가 있는데 윤명인의 숭침채에는 보편적인 김치와 달리 따로 풀이 들어가지 않는다. 본래 풀을 넣어주는 것은 김치에 발효를 돕고 끈기를 주어서 양념이 겉돌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인데 생밤의 전분 성분은 그런 풀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 윤명인이 중시하는 또 하나의 재료는 청각이다. 해조류답게 청각은 싱그럽고 청량한 바다향을 머금었을 뿐만 아니라 김치가 익어도 상큼하고 시원한 맛을 계속해서 맛보게 해준다. 천연의 단맛과 시원한 맛을 내는 배도 넣어주는데 껍질을 까고 얇게 저민 후 채쳐서 사용한다. 숭침채의 김치 양념은 황석어 머리와 뼈를 고아 미리 만들어둔 젓국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완성한 김치 양념은 항아리에 넣어서 다시 꼬박 하루 동안 숙성시킨다. (24시간) 숙성시킨 양념을 잘 절여진 배추에 넣는 과정. 한 손으로 배추 포기를 잡고 맨 아랫잎부터 훑어가듯 고루 양념을 발라준다. 배추 이파리 한 입씩 차곡차곡 양념을 넣고 나면 배추 포기 겉면의 전체에도 한 번 양념을 입힌다. 항아리 안에 배추가 한 줄 깔리면 그 위로 절여둔 무에 양념을 묻혀 넣어준다. 속부터 겉까지 양념을 고루 잘 바른 배추를 넣고 양념 바른 무를 넣고를 반복하며 켜켜이 채우고 다 채우면 배추를 꾹꾹 눌러서 공기를 빼준다. 절인 배추에서 따로 떼어둔 파란 겉잎으로 윗면을 꼼꼼하게 덮어주고 발효되면서 배추가 뜨지 않도록 무거운 돌로 눌러준 후 용기를 닫아둔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이제는 1차 발효에 들어가는 단계. 김치는 며칠이 지나면 젖산균에 의한 발효가 시작되는데 전통의 숭침채는 그렇게 발효가 처음으로 이뤄지는 시점에 간을 더해주는 것이 특징. 윤명인 역시 숭침채를 담은 후 3, 4일이 지난 후 젖국물을 부어주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선조의 전통에 할머니의 가르침을 더해 완성한 숭침채. 윤미월의 배추통김치는 그렇게 신념과 정성 속에서 지켜지고 있다. 소중히 이어져 온 그 기억들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명희는 김치라는 한 길을 쉼없이 걸어간다.